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최상병 특검법이 어젯밤 법사위를 통과했습니다. 민주당은 입법 청문회를 통해 대통령실의 외압이 드러났다면서 이번 달 임시국회 안에 특검법을 처리하겠다고 했습니다. 구혜진 기자입니다. 늦은 밤까지 이어진 입법 청문회 직후 최상병 특검법이 국회 법사위를 통과했습니다. 민주당은 6월 임시국회 내에 특검법을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가급적 빨리, 그리고 아무리 늦어도 7월 4일 날 6월 임시국회가 끝나니까 6월 국회 안에는 처리한다. 국민의힘은 발의 22일 만에 초고속 통과라며 21대 국회에서 폐기된 특검법보다 더 독한 독소 조항이 담겼다고 반발했습니다. 일방 통과된 특검 법안에는 특검 후보자를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한 명씩 추천하고 대통령이 이들 가운데 한 명을 임명하게 돼 있습니다. 어제 입법청문회에서는 대통령실이 사건 기록 회수를 주도한 정황이 새롭게 드러났습니다. 임기훈 당시 대통령실 국방비서관이 윤석열 대통령과 통화한 직후에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에 사건 기록 회수와 관련한 지시를 했다는 증언이 나온 겁니다. 임기훈 비서관은 전화가 와서 경북한테 저한테 전화가 올 거다라는 말을 해줬습니다. 대통령실이 군은 물론 경찰과도 조율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발언입니다. 윤 대통령이 실제로 경로했었는지에 대한 질의도 있었습니다. 안보상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이제 대해서 답변 드릴 수 없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허위 증언 등에 대해선 고발 조치를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JTBC 구혜진입니다. 네, 오늘 대한의사협회 산하로 꾸려진 의료계 특위가 첫 회의를 열었습니다. 2025년 의대 정원 사안을 포함한다면 의정협의에 참여할 의사가 있다라고 발표했는데 전공의와 의대생은 이 논의에서 빠졌습니다. 황혜린 기자입니다. 2025년 정원 부분을 포함한다면 의정협의에 참여하겠다. 오늘 의료계 특위가 내놓은 입장입니다. 저희들이 이렇게 어떤 조건에 맞으면은 의정협의회도 나간다고 오늘. 다만 기존의 정원 원점 재검토와 무엇이 다른지에 대해선 제대로 된 설명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앞서 정부는 이미 2025년 정원이 확정돼 돌이킬 수 없다고 못을 박은 상황입니다. 더욱이 오늘 특위에는 이번 의료 사태의 중심인 전공의와 의대생 단체 대표들은 불참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전공의와 의대생이 좀 그 부분 의견을 구한 이해가 엇갈리지 않는 부분일 겁니다. 아마 원래 전공의들이 요구하던 것과 거의 유사한 수준이라고 생각해요. JTBC 취재 결과 특위 차원에서 전공의와 의대생 단체에 따로 의견을 구하지 않은 걸로 확인됐습니다. 두 단체 모두 의대 정원을 원점 재검토해야 한다는 등의 기존의 7대 요구 입장에서 물러설 생각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한편 특위는 정부 입장에 변화가 없다면 모든 병의원이 다 같이 무기한 휴진에 들어가는 방안도 논의하겠다고 다시 한번 밝혔습니다. 교수들만 할 게 아니다. 그때는 다른 병원이나 이런 걸 맞출 수 있으면 다 같이 맞춰서 하자. 그래서 지금 뭐 너무 중구난방 이렇게 투쟁이 따로따로 하는 거 말고 맞춰서 하자. 의협은 27일에 무기한 휴진한다고 했는데 이에 대해 조만간 임현택 의협 회장이 최종 방향을 정해 발표할 예정입니다. JTBC 황예린입니다. 네, 요즘 유독 불법 스팸 문자가 많이 온다 싶었던 분들 계실 텐데요. 경찰이 살펴보니 오픈 채팅방에서 개인정보가 무더기로 유출된 걸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이 정보가 스팸 문자에 활용됐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김휘란 기자입니다. 지난달 직장인 박주연 씨가 받은 스팸 문자는 예전과 달랐습니다. 자신의 이름이 적혀 있었고 구체적인 액수를 들며 돈을 환급해준다고도 했습니다. 제 번호가 이렇게 팔렸는지 혹은 유출이 된 건지 그것도 좀 제일 걱정이고, 그러니까 더 많이 올까 봐도. 하루에 5번꼴로 날아오는 문자 때문에 일상생활에 지장이 갈 정도입니다. 업무적인 연락도 문자로 많이 오는데 스팸 문자하고 제 개인적인 연락하고 얼핏 보면 구별이 잘 안 돼요. 스팸 문자는 최근 크게 늘었습니다. 2022년 4천만 건에서 지난해에는 3억 건에 달했습니다. 1년 사이 약 7배가 넘은 겁니다. 올해 5월까지도 벌써 지난해의 절반인 1억 5천만 건을 넘었습니다. 피해가 계속되자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서 개인정보 등 6만여 건이 거래된 걸로 드러났습니다. 누군가 채팅방에 들어와 있는 개인정보를 해킹한 겁니다. 경찰은 이 정보를 판매한 사람이 누군지,
실제 개인정보가 스팸 문자에 활용됐는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가 우리가 잘 모르는 경로로 유출된 게 일단 기본적인 전제고요. 이 수사기관에서 이걸 면밀히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라는. JTBC 김희란입니다.